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잠시 휴식하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3주차 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주차 3강의는 제2장 주요 국가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과 현황에서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의 자원봉사 활동 강의에서 과제로 제출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리뷰한 후에 제5장 한국의 자원봉사 활동과 각국 봉사활동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미국 자원봉사활동의 발전 과정을 4가지로 구분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미국의 자원봉사단을 설명하시오입니다. 미국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원봉사활동의 발전 과정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국가봉사단 태동기로서 1933년부터 1942년까지를 말하며 두 번째, 국가봉사단 성장기로서 1961년부터 1969년까지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봉사단 정체기는 1969년부터 1989년까지이며 네 번째, 국가봉사단 재도약기로서는 1990년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봉사단 태동기에는 미국 내 연방정부 차원으로 최초로 설립된 봉사단은 시민자원보존단으로 1933년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긴급보존사업법을 제정하여 창설하였습니다. 시민자원보존단은 18세에서 25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산, 어촌 지역에서 심화된 자연복구, 산림화, 공공토지의 개간 및 복구, 수로 개발 등의 자연보존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봉사단 성장기 시기에는 케네디 대통령은 평화봉사단법을 제정하여 평화봉사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존슨 대통령은 국내 평화봉사단격인 비스타를 도입하고 대리 조부모 봉사 프로그램, 교사봉사단 등을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봉사단 정책위로서 닉슨은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1971년에는 국가봉사단을 포함한 국내외의 여러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관리할 목적으로 액션이라는 기구를 설립하였으며 연방정부의 금전적 지원은 감소하였으나 액션의 운영비는 점차 대부분 모금 활동을 통해서 충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국가봉사단 재도약기로서 1990년에 전국 및 지역사회 서비스법이 제정됩니다. 1992년 클린턴 행정부의 전국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 신탁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2009년 미국 봉사법에 따라서 국가봉사단에 대한 예산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미국의 자원봉사에 대한 조직 체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연방정부 중후부서는 국가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 협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관련법은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법에 속합니다. 2020년 자원봉사 조직은 아메리코로 브랜드가 변경되고 전국 및 각 주별 조직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을 중심으로 재난과 자원봉사 대처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정책, 사업, 재원 운영 지원, 이를 위해 비영리 조직, 학교 및 정부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재난지원 서비스, 경제적 기회 확대, 교육, 환경 지킴이, 건강한 미래활동, 예비군 및 군인 가족 지원 등 6개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코 산하에 청년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변화와 빈곤 완화 주력, 노인봉사단, 위탁 조부모, 은퇴 및 노인자원봉사 등의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코의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찾아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3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영국 자원봉사활동의 발전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 영국의 밀레니엄 볼런티어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하시오입니다. 두 번째로 영국의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영국의 밀레니엄 볼런티어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1996년 발표된 새천년 봉사자는 시민 서비스에 대한 노동당의 제안서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두 번째, 1999년 국가자원봉사위원회는 1991년도 조사 시와 비교해서 젊은 청년층의 자원봉사 활동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청년층의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99년 새천년 봉사단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MV 프로그램은 초기 정부 예산 5,200만 파운드를 투입하여 3개년간 16세에서 2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네 번째, 러셀위원회는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청년층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봉사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과 질과 양을 모두 정진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영국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두 번째로 MV 운영 실태 중에서 MV 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MV는 영국 전체의 16세에서 25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MV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자원봉사의 기회와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와 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청소년이 MV 최우수상을 통하여 그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를 획득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MV 프로그램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V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기술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3주차 2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호주의 그린코어 발전 과정을 1차, 2차, 3차가 있었죠. 3차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일본의 자원봉사 조직을 설명하시오입니다. 호주의 자원봉사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의 그린코어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그린코어 프로그램은 호주의 17세에서 20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원 보존과 환경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층의 직업훈련 및 인적 자원개발과 전국적 자원보존 및 환경사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1차 그린코어 프로그램과 2차, 3차 그린코어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실시되었는데요. 1차 그린코어는 1996년부터 99년까지, 2차 그린코어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차 그린코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를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1차는 교육훈련 청소년부에서 관할하며 오스트리안 트러스트 포 컨저베이션 볼룬티어가 운영 조직하였습니다. 2차는 교육훈련 청년부에서 잡 포트를 통하여 그린코어의 배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3차는 수별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습니다. 1분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현황을 살펴볼까요? 1분의 자원봉사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여기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부상조의 정신이 시민사회에 성숙되어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자원봉사 조직은 민생위원제도, 자원봉사센터, 전국자원봉사진흥센터, 일본봉사협회, 사협 볼런티어 센터, 동경 볼런티어 시민활동센터 등 6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위원제도를 볼까요? 민생위원은 정식 명칭이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입니다. 1917년에 조직된 방면위원령에 의한 방면위원을 1948년 민생위원법에 의한 민생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일종의 관립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고 됩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1959년 자원봉사연구회가 조직되어 처음에는 선의은행으로 불리다가 이후 자원봉사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담, 교육, 연구활동 원조 등의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국자원봉사활동진흥센터는 1975년에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개발활동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 일본 청년봉사협회는 청소년들, 특히 중고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967년 설립되었고 일본 교육부가 승인한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 단체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협, 볼런티어 센터는 지역복지라는 시각에서 시민 참가형 복지사회를 가르치고 시민이 복지활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볼런티어 코디네이터의 확충과 볼런티어 애드바이저의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 조사 연구, 복지 교육, 기업 노조와의 활동, 볼런티어 활동에 관한 네트워크의 강화 등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로 동경 볼런티어 시민활동센터는 1981년 여러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의 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동경 볼런티어 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서 사회복지법인 동경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8년 4월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고 자원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대해 공헌하는 비영리 활동을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의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한국의 자원봉사 활동 발달 과정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900년 이전과 1900년에서 1050년까지, 그리고 1050년부터 1990년까지, 마지막으로 1990년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00년 이전에는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부를 수 있는 최초의 것으로 멀리 사만시대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형성된 개조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민간협동체 조직으로서 주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관원 상제 의식의 거행이나 취미나 이해가 공통된 사람들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신라시대로 내려오면 개 이외에도 촌락 단위로 조직되어 농촌사회의 상호협력 및 감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두레라고 하는 주민협동체가 형성되었으며,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농촌에서 노동력을 서로 교환하는 품앗이 풍습도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전통적 민간활동의 하나로서 기능하여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품앗이가 있었습니다. 벼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의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자치적 협동 조직인 향약도 또한 전통적인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빈민구제 사업으로 시행된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의창, 제위보, 조선의 상평창, 사창 등 국가 차원에서의 활동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자원봉사활동은 서로 품을 팔아서 상호 부조하는 경제적 보상의 측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와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900년부터 1950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이 시작된 시기는 근대화가 시작되는 시점과 일치하게 되는데, 기독교적인 사상과 개화 사상의 토대 위에서 교회, 일반 사회단체, 여성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지역 중심 활동이 전개된 사회복지관에 의해 자원봉사 활동이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예가 1903년 YMCA가 주축이 되어 발족된 사회지 클럽으로서, 이 클럽은 5, 6년 정도 활동 후 명맥이 단절되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농촌운동의 전개와 궤를 같이하여 농촌 청소년 지도 사업으로 채택되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921년 태화 기독교 사회관에서는 여성 계몽 및 교육, 아동 보건 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34년 기독교 조선 관리에 의하여 설립된 평양 에린원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1947년 인도주의와 자원봉사를 기본 정신으로 하여 발족된 적십자 부녀봉사대에서는 그 산하에 1,400여 개가 넘는 조직과 3만 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1950년부터 1990년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자원봉사 활동을 개관하면 사회 참여의식이 높은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주로 방학을 이용한 농활활동, 의료봉사활동을 통하여 문맹 퇴치를 위한 야학, 농촌 일손 돕기, 질병치료 및 예방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 외에도 각종 사회단체나 기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엔 산하 기구들 중에서 어린이의 복지 정진을 위해 창설되어 어린이를 위한 각종 사업과 기금 모집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저는 1979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여름방학을 통해서 저 전남 순천 지역의 농어촌에 농활 활동을 4박 5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적십사 운동이 활성화되었고 생활보호법이 1961년에 제정되고 아동복리법 등의 본격적인 사회복지 입법이 제정되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며 1978년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안내소가 부설되어 자원봉사 인력은행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는 한국여성개발원에 자원봉사 인력은행이 설치되었고 1985년에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생명의 전화, 사랑의 전화, 각종 사회복지단체와 시설 등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1990년)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습니다. 1995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531 교육개혁 조치와 함께 중고교생들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원봉사 자원이 획기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자연스럽게 봉사학습으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자원봉사가 대학의 전공 또는 교양 과목으로 광자가 개설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에 드디어 대학의 총학장을 중심으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발족되어서 이제껏 각 대학별로 산발적으로 활동을 보이던 대학의 자원봉사 활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2002년 11월에는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조직위원회의 주최로 제17차 세계자원봉사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전 세계 자원봉사단체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9호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5일 시행됨과 더불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가적 배려 의무와 법률적인 지원과 보상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조직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조직학 영향은 다른 나라보다 늦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자원봉사 관련 조직들도 아직은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와 공공조직의 자원봉사센터, 민간자원봉사조직과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그리고 국제자원봉사 관련 조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인데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동 관리와 수급 조절, 자원봉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자원봉사 활동 신청을 받고 자원봉사자 요청도 받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 프로그램과 활동 사례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잠재적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조직의 자원봉사센터는 시, 군, 구청에는 자원봉사센터가 24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기관, 법인단체로서 자원봉사활동법 기본법 제19조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여 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자원봉사조직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입니다. 민간조직은 볼런티어 21, 곰누리봉사단, 밝은빛봉사단, 자원봉사단, 애원,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포럼 등이 있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1933년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설립하여 2003년 재창립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2006년 2월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7조에 명시된 법정단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자원봉사 관련 조직이 있는데요. 종교, 정치, 사회, 경제적 장애를 뛰어넘어 자신의 시간, 능력, 에너지를 사용하여 사회변화, 경제발전, 환경보존 등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자원봉사 관련 조직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과 그 산하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이 정부 출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각국 봉사활동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코어와 영국의 밀레니엄 볼런티어, 그리고 호주의 그린코어의 발전 과정과 운영 실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가별 자원봉사 활동의 연역과 특성을 반영한 운영 조직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 국가봉사단의 대상은 주로 청년청과 노년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셋째, 국가봉사단의 활동 내용 등에 있어서 국가적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넷째, 국가별로 봉사자에 대한 인정 보상 체계도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및 호주 3개국의 경우 특히 취약계층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이들 국가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국가봉사단이 안정적으로 소속되어 이들을 훈련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기관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의 아메리코어와 영국의 밀레니움 볼룬티어 그리고 호주의 그린코어의 3개국의 비용이익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투자 효과가 있었으며 봉사활동의 성과로는 특히 봉사자 개인의 역량 개발과 기술 훈련 등에 있어서 두드러졌게 나타났습니다. 각국 봉사활동의 과제에서 자원봉사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면 현대적 자원봉사의 흐름에는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자원봉사 관련 조직의 증가이며 둘째는 자원봉사 활동 기법과 같은 법제적 노력이 있었고요. 셋째는 교육 과정과 자원봉사 활동의 전맥이며 넷째는 기업과 언론 등의 적극적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와 시민적 캠페인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의 동향에서는 다양한 조직들의 활성화가 두드러집니다. 자원봉사 활동 자체를 조직의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나 기업, 종교단체의 자원봉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조직화와 활성화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조직들의 확장은 특히 자원봉사 활동의 현대적 동향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3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한국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국제자원봉사 관련 조직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미국과 영국, 호주의 봉사활동 발전 과정과 운영 실태를 요약하시오입니다. 제3주차 1, 2, 3 강의는 제2장 주요 국가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과 현황에 대해서 강의하였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